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장은 끝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쭉 미끄러져 가지고 결국 코스피도 0.6% 빠졌고 코스닥도 1.24% 빠졌고 둘 다 빠졌어요. 상당히 매갈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11시 좀 지나서 쭉 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외국인들 780억, 개인들 640억 매도, 기관이 680억 들어왔어요. 기관은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파니까 개인들도 팔고, 그러다 보니 코스피가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반도체 섹터 힘을 못 씁니다. 오늘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삼성 본주 1.1%, 하이닉스 1.6%, 삼발은 0.3, 우선주 0.9% 빠졌습니다. LG 엔솔은 올랐네요. 1.2%. 오늘 현대차 3.2, 기아 2.1, 셀트리온 0.49, 네이버 0.2, KB금융 0.1%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711.26, 그리고 1.2% 빠졌어요. 1.2% 빠지고, 오늘은 외국인하고 개인들은 샀어요. 근데 기관이 팔았어요. 코스닥은 920억 정도. 한 11시 정도부터 또 빠지기 시작하더니 같이 쭉 흘러내립니다. 알테오젠이 2.8, 에코프로비엠 0.7, 에코프로 2%, 레인보우 4.4, 삼천당 3.6, 코롱티슈진 3.2% 빠지고, HLB는 2.98, 휴젤이 2.2, 클래시스 1.7, 리가캠 0.7% 올랐습니다. 요즘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약간 좀 멈칫거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관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국내 정치가 좀 불안한 감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예전만큼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탄핵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거 그 점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달드리고, 일단은 한국거래소 뭐 검사 착수 들어갔다 하네요. 코스피 7분 먹통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게 참 유감스럽네요. 진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음? 또 오전에 이제 그 금감원에서 한국거래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번 전 산장의 사항에 대한 검사 진행 사실을 통보했고, 오늘 오전에 금감원에서 검사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추후 검사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으나 일단은 이번에 발생한 전산 장애에 한정해서만 검사를 받는 것으로 고지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8일이죠.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 매매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거래소는 전산 장애를 두고 최근에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그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철관의 종목이 저점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 체결 수량 계산 과정에서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다 보니 매매 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의 전산 장애로 개장 전후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는데,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 거래 시스템 등을 살펴본 뒤에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이후로 시스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거로 보고요. 한국거래소에서 재발 방지책도 제출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서 금감원이 진행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 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 라면하고 과자가 줄줄이 오르다 보니까 또 주가도 오른다,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올해 초 보니까 라면과 과자, 맥주,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주요 식품기업들이죠. 이 따라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다 보니 관련 종목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실적 안정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식료품 수출 확대에 따라서 외향적인
그런 성장이 나타나리라는 그런 전망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코스피에서 음식료 담배 지수가 이달 들어서 7.7%나 상승했고,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3.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음식료 관련 종목은 시장 흐름보다 강세를 나타냈는데 종목별로 보니까 차이나니스나 수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농심 20.2%, 오리온 15.5%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증권가는 이 같은 주가 오름세 주요 원인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꼽아요. 지난해 말부터 오리온, 롯데웰푸드, 농심, CJ, 제일제당 등등 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대응해서 제품 가격을 올렸고, 이는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 대응 조치였는데, 앞으로 원가가 안정될 시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는데, 그 라니냐 발생 시기가 지연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 국제 소맥 가격은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요. 원재료 비용 감소는 음식료 종목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에 추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국내 식품의 수출 증가도 주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K콘텐츠 글로벌 확산과 함께 K푸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식품 기업들의 시장 침투율이 아직 낮아서 신규 수요 창출 여력이 크다는 점, 외형적인 성장 기대감을 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 시장은 성장이 제한적인 내수 시장 대비 성장 가능성이 큰데다가 가격 측면에서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효과가 큽니다.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로 제품 가격 인상이 제한적인데, 해외 시장에서는 국가별 경제 상황에 맞춰서 비교적 유연한 가격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요즘 식품 만드는 그런 회사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라면 회사, 과자 회사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니까 좀 아쉽네요. 잘 올라갈 듯 하더니 막판에 그냥 쭉 미끄러지네 또. 6만 전제는 지킬 수 있었는데 59,8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본주가 외국인들이 좀 팔더라고요. 오늘 모건 애들이 좀 134만 주 눈에 띄게 매도했고, JP 애들이 9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어요. 모건은 사고 JP는 팔고, 보면은 오늘 기관 애들이 30만, 외국인 4만 9천, 개인들이 50만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쉽네요. 보니까 오늘 기관과 개인들이 거의 뭐 쌍끌이 매도를 했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좀 힘이 없네요. 오후 되니까 또 힘이 없어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또 애프터마켓이라고 해나요? 좀 일단 늦은 시간에도 거래가 되긴 되는데 별로 그렇게 활발하진 않겠죠? 우선주는 0.91% 49,250원. 역시나 UBS 애들이 사고 팔고 했고요. JP가 16만 매도, CT가 11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거의 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 누가 한쪽에서라도 막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